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눈맑은 기린입니다. 지난 5월 30일 스페이스X와 나사가 민간 자본이 주도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2016년에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죠.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연 우주 정복의 꿈이 우리 인류를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 가게 되면 개간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첨단 도시는 전 우주에 인류의 문명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화성은 지구 멸종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저는 우주과학이 주는 경이로움을 정말 좋아해요. 호기심을 막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SF나 이론 물리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개론서들도 즐겨 읽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과학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조금 날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화성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일자리나 첨단 도시, 사실 새로운 생각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1957년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냉전 시기부터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과학의 필요성을 이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생각이에요.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은 냉전 당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주 개발, 특히 군비 확장과 관련된 과학이나 기술이나 교육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항공우주산업은 자본주의나 그리고 군사적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의 환경론자, 환경운동가, 풀뿌리 운동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우주과학의 신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꿈이 결코 인류 전체의 소망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인류 분야를 더 촉진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우주과학의 꿈은 이미 인류가, 특히 서구 유럽, 북반구가 해왔던 방식의 권력 확장 방식이라고 비판해요. 수백 년 동안 북반구에 의해 이루어진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르는 신대륙의 발견은 항상 강제 이주나 노예화, 살인과 같은 폭력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자본과 결합된 우주과학, 특히 군사문화로부터 시작된 우주과학의 이번 목표가 식민지 건설이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구상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화성의 환경까지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정복이라는 꿈은 이미 지구상의 모든 토지를 개척한 권력이나 자본이 자기들의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채택한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간 최초의 달 여행객은 일본인 억만장자로 정해졌었죠. 결국 자본의 논리대로 화성이 개척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또 다른 땅에서 더 풍부한 먹거리, 더 좋은 주거 공간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의 천문학적인 자원이 모여서 우주 여행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인원을 위한 것이죠.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도 결국 남반구의 최약층, 특히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후위기 같은 환경 문제, 전 지구적인 불평등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화성 이주라는 대안에 포함되는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본이, 초국적 기업이 특히 이끄는 우주과학이 과연 전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척 수단인 과학은 정말로 인류의 진보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계관, 무조건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 믿음은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근대 과학은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이 경험하고 고찰한 것만 사실이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인간이 모든 사물의 왕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재단할 수 있다. 즉, 가두고 강제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인간은 폭력이라는 인식론과 방법론적 토대를 가지고 발전했어요.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땅이었어요.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대지에 인간이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영토라는 개념이 발생했고,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것, 자본 확장의 수단이 되었어요. 남반구의 수많은 토지는 식민화가 되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땅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토착 주민들은 북반구의 사람들에게 땅은 물론 정체성까지 뺏겨서 노예화되었습니다. 과학은 보통 성장과 진보의 원동력이고 중립적이고 순수한 지식만을 추구한다고도 여겨져요. 그래서 과학은 사회 조직과는 다르게 공적 영역에서 심판받거나 의심받지도 않고 평가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과학 또한 사회적 산물이고 정치나 경제관계, 사회 세력의 영향을 받아요.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윤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서 우주과학은 자본주의와 결탁한 식민주의적 세계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자연환경, 다른 민족, 다른 종 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과학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파괴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과학은 절대 옹호될 수 없어요. 인간이 지구상의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존재하는 자립적인 생명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어렵진 않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